야, 도준아 뒷춤 뭔지 안 보여? 2015년 3월 서울 성진그룹 본사 로비. 재벌가 막내 도주는 무릎을 꿇고 형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첫째 형 명호가 신문을 보며 차갑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도주는 고개를 숙인 채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엔 6개월간 모은 형들의 비자금, 기록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간 참아온 복수의 칼날이 이제 막 칼집을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머슴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도준이 구두 닦던 헝겊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비굴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제국을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이제 형님들 무릎을 꿇릴 차례입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집안 머슴 노릇하던 막내, 10년 뒤 형님들 무릎 꿇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3월 서울 성진그룹 본사에서 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진그룹은 자동차, 건설, 금융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5대 재벌이었습니다. 회장 태석의 아들 중 막내인 도주는 특이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형들과 달리 그는 경영 일선에서 배제된 채 잡무만 맡았습니다. 이날 아침 도주는 본관 1층 로비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첫째 형 명호의 이탈리아산 가죽 구두였습니다. 야, 도준아, 뒤축에 먼지 남았어. 명호는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도주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헝겊을 움직였습니다. 둘째 형 명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참 한가하네. 명진은 비웃음을 흘리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도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익숙한 듯한 미소만 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도주는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태석 회장은 책상 너머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명호가 싱가포르 법인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던데. 예, 회장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도주는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는 참 쓸모가 있어. 형들이 흘린 걸 주워 담으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준의 목소리엔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도주는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캐비닛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명호의 계약서가 든 파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파일 뒷면에 숨겨진 USB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형들의 비자금 거래 기록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도주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파일만 들었습니다. 오후 3시, 그는 명호에게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형님, 3층 복사기 옆에 있었습니다. 명호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도주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녁 7시, 도주는 본관 화장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비굴한 웃음이 아닌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슬슬 시작할 때가 됐어. 회장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도주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3년 전부터 회장실 소파 밑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10년간 갈고 닦은 칼날이 이제 막 칼집을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15일 성진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베트남 공장 신설을 위한 3천억 원 투자 건이었습니다. 도주는 회의실 구석에서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호와 명진은 각자의 계파를 이끌고 격렬히 대립했습니다. 형님, 베트남은 인건비만 싸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명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호는 차갑게 웃으며 서류를 던졌습니다. 넌 항상 그래. 겁부터 먹고 기회를 놓치지. 회의는 결국 명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태석 회장이 명호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명호, 내가 책임지고 베트남 법인을 세워라. 명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명진이 도준을 불렀습니다. 너, 나 좀 따라와. 도준은 고개를 숙이며
그를 따라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명진은 벤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이거 들고 내 사무실로 가져와. 조용히. 트렁크 안에는 검은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도주는 무겁게 가라앉은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묻지 말고 가져오기만 해. 오후 8시, 도준이 명진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명진은 없었습니다. 대신 명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도준아. 도준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명호가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명진이가 횡령한 비자금 장부가 여기 다 있네. 형님, 저는 몰랐습니다. 알아. 넌 그냥 심부름꾼이니까. 명호는 도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 기록도 있더라. 도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믿겠어. 증거가 다 있는걸. 명호는 차갑게 웃으며 서류를 도준 앞에 던졌습니다. 도준의 계좌로 2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형님, 이건 누가 조작한 겁니다. 조작, 은행 기록을 조작해. 웃기는 소리마. 명호는 도준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내 계좌는 동결이야. 그리고 넌 해고야. 아니, 해고보다 더한 게 있지. 밤 11시, 도준은 본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빗속에 멍하니 서서 본관을 바라봤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짓밟던 형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진이었습니다. 도준아, 미안. 형이 너를 이용한 거야. 도준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명진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사과가 묻어났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명진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도준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위로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형님. 정말 괜찮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무섭도록 또렷했습니다. 2015년 5월 2일, 도준은 작은 고시원에 숨어 있었습니다. 해고된 뒤 그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6개월간 모은 형들의 비자금 기록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도준은 첫 번째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명진이었습니다. 제목은 형님께 드리는 진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명호가 베트남 법인 자금을 빼돌린 증거가 첨부됐습니다. 명호 형님이 법인 설립 자금 중 50억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증빙 서류와 거래 내역을 첨부합니다. 형님만 아시길 바랍니다. 도준은 발신자를 익명 메일로 설정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5월 3일 오전, 명진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호의 계좌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계좌식이? 명진은 즉시 태석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명호 형이 법인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태석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가? 예, 은행 기록입니다. 같은 날 오후, 도준은 두 번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수신자는 명호였습니다. 제목은 형님을 배신한 자였습니다. 본문에는 명진이 회장에게 밀고한 녹취록이 첨부됐습니다. 명호는 이메일을 보자마자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는 명진의 방문을 발로 차며 들어갔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나를 팔아? 형님, 무슨 소리야? 두 형제는 회장실 앞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태석 회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야? 두 사람은 그제야 몸을 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은 두 아들을 회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명호, 넌 베트남 법인 이사 직위를 박탈당한다. 명진, 넌 횡령 의혹으로 감사를 받게 될 거다. 두 사람은 동시에 항변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누군가의 조작입니다. 조작, 은행 기록을 조작해? 태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희 둘 다 한 달간 자택 대기해.
두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월 10일, 도주는 세 번째 메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진그룹 사회이사 3명에게 보냈습니다. 명호와 명진의 지분 15%가 곧 시장에 나옵니다. 회장이 두 아들을 제명하려 합니다. 기회는 이번 한 번입니다. 사회이사들은 즉시 주식시장을 주시했습니다. 소문은 금융가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성진그룹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명호와 명진은 각자 보유한 지분을 급히 처분했습니다. 도주는 고시원에서 주가 그래프를 지켜봤습니다. 형들이 던진 지분을 누군가 조용히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매수자의 이름은 JS 캐피탈이었습니다. 도준이 3년 전 페이퍼 컴퍼니로 만든 유령 회사였습니다. 형님들, 이제 집의 열쇠가 누구 손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도준은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10년간 숨겨온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형제의 칼날이 서로의 목을 겨누는 동안 진짜 사냥꾼은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1일, 도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태석 회장이었습니다. 도준아, 내일 아침 8시에 회장실로 와. 도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 회장님. 다음 날, 도준은 3개월 만에 본관에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쟤 해고된 거 아니었어? 회장님이 직접 부르셨대.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석 회장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앉아. 도준은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장은 돌아서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내가 형들을 이간질한 거지. 도준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거짓말하지 마. 난 다 알아. 태석은 천천히 도준을 마주 봤습니다. JS 캐피탈. 내가 만든 회사지?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간 바보처럼 굴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회장은 책상 위 서류를 집어 도준에게 던졌습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성진 전자부품 공장. 3년 전 화재로 폐쇄됐어. 부채만 200억이야. 도준은 서류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낡은 공장 사진과 재무제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공장을 3개월 안에 흑자로 돌려놔. 태석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실패하면 내가 모은 지분은 전부 몰수야. 성공하면 내가 널 인정해주지. 도준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내가 진짜 이 집 주인 될 자격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태석은 도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명호와 명진은 이미 탈락했어. 넌 어떨까? 도준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월 5일, 도준은 음성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화재 흔적으로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폐기된 기계들이 무덤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긴 살릴 수가 없어요. 공장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다 떠났고 거래처도 끊겼습니다. 도준은 공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래처 명단 주세요. 도준은 일주일간 공장에서 숙식했습니다. 그는 기계 하나하나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밤에는 과거 거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이 공장이 망한 이유는 화재가 아니야. 6월 15일, 도준은 예전 거래처 대표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다시 거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성진이랑 3년 전에 이미 끝났어. 제가 단가를 30% 낮춰드리겠습니다. 거래처 대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도준은 공장 재가동을 위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은행에서 긴급 대출을 받았습니다. 직원 10명을 재고용했습니다. 기계 수리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8월 20일, 공장은 기적적으로 재가동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도준은 매일 4시간만 자며 일했습니다. 그의 눈 밑엔 깊은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8월 31일,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준은 회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개월간 매출 50억, 순이익 5억입니다. 태석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합격이야, 도준아. 하지만 태석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다. 도준은 그 말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태석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본관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호와 명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준도 조용히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속 구도는 어떻게 됩니까? 명호는 기자들을 밀어내며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석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진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9월 18일, 태석 회장이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성진그룹 본사는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줄지어 조의를 표했습니다. 명호와 명진은 상주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준은 장례식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명호는 슬픔보다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명진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세 얼마나 나올까?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아들들에게 각각 지분을 나눠주십니다. 명호에게 15%, 명진에게 15%. 두 형제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막내 도준에게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성진 브랜드 라이센스 지분 100%를 물려줍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명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브랜드 지분을 도준이? 명진도 황급히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성진 브랜드는 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연간 사용료는 약 500억 원입니다. 명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준한테 돈을 내야 한다는 거야?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형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형님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명호는 주먹을 쥐어 쥐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도준은 본관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성진 브랜드 사용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 밤 11시, 도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태석이었습니다. 도준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했다, 도준아. 회장님 살아 계신 겁니까? 태석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내가 죽는 걸 그렇게 쉽게 볼 것 같았어? 이건 시험이었어. 내가 진짜 주인감인지 보려고. 도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제가 합격한 겁니까? 아직 몰라. 이제부터가 진짜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회장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그는 10년 전 구두를 닦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 주인은 접니다, 형님들. 도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2015년 10월 1일, 도준은 본관 지하로 끌려갔습니다. 태석 회장의 경호원 2명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3층,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태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도준아. 도준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엔 명호와 명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도준, 이게 무슨 짓이야? 명호가 소리쳤습니다. 태석은 새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 셋 중 한 명만 살아남는다. 태석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엔 권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총으로 형제 중 한 명을 쏴라. 도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농담이시죠? 농담. 내가 언제 농담했나? 태석은 권총을 집어 도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진짜 시험이야. 죽일 수 있는 놈만이 왕이 된다.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우린 형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형제, 너희가 서로 죽이려 한 건 언제고? 태석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위선 떨지 마. 난 다 봤어. 명호는 도준을 노려봤습니다. 도준, 내가 이 상황을 만든 거지?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총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태석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시간은 10분이야. 선택하지 않으면 셋 다 죽는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도준아, 제발. 명진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우리 형제잖아. 같이 자란 사이잖아. 도준의 손이 명진을 향했습니다. 명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총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권총이 이제 태석 회장을 향했습니다. 회장님, 전 쏘지 않겠습니다. 태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럼 넌 탈락이야. 아닙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도준은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형제를 죽여서 얻는 왕좌는 원하지 않습니다. 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 내가 이겼다. 경호원들이 들어와 명호와 명진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멍한 표정으로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준아, 이건 기억해. 태석이 도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진짜 왕은 언젠가 형제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해. 그날이 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도준은 본관 옥상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10년간 모은 성진그룹의 모든 비리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총이 아니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2015년 11월 1일, 한 언론사에 제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성진그룹 10년간의 비리였습니다. 첨부 파일엔 수백 개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11월 5일, 일면 톱기사가 터졌습니다. 성진그룹, 비자금 5천억 조성 의혹, 태석 회장 일가, 탈세 및 횡령 정황. 기사는 구체적인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본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직원들은 서류를 급히 폐기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석 회장은 회장실에서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명호와 명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내부 고발입니다. 누군지 찾아내, 당장. 11월 10일, 성진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거래처들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은행은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고시원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순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주식거래 화면을 띄웠습니다. 11월 15일, 성진그룹 주식이 바닥을 쳤습니다. 주당 5만 원이던 주식이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거대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매수자는 JS 캐피탈이었습니다. 도준의 회사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도준은 성진그룹 지분 35%를 확보했습니다. 태석 회장의 지분 30%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도준이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회장님. 11월 20일, 도준은 회장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석은 의자에 앉아 그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구나. 예, 회장님. 도준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간 모은 증거였습니다. 형님들의 비리도, 회장님의 비자금도 전부. 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제국을 파괴했어. 내 것이 될 제국을. 아닙니다. 전 새로운 제국을 만들겠습니다. 도주는 서류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께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립니다. 첫째, 지금 은퇴하시고 명예롭게 떠나십시오. 둘째, 검찰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십시오. 태석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건방진 놈이.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최대 주주입니다. 법적으로. 태석은 잠시 도준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내가 이겼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준아, 넌 외로울 거야. 왕좌는 언제나 외로운 법이니까. 태석은 도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해봐. 이 제국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다. 그는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처음으로 늙어 보였습니다. 도준은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전 외롭지 않습니다. 회장님.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구두 사진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닦던 그 구두였습니다. 이걸 잊지 않는 한, 전 절대 외롭지 않을 겁니다. 도주는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10년간의 복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016년 1월 1일, 성진그룹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도주는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오늘부터 성진그룹의 새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비리 의혹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전임 회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비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성진그룹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비자금은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임직원 급여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월 15일, 도주는 태석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태석은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도준아. 태석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잘하고 있더구나. 뉴스로 봤어. 회장님 덕분입니다. 도주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석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넌 진짜 내 후계자야. 10년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놈. 경제를 이기고도 무너뜨리지 않을 줄 아는 놈. 태석은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 바로 너였어. 도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님, 전 회장님을 증오했습니다. 알아. 당연하지.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태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준아, 한 가지만 부탁한다. 말씀하십시오. 명호와 명진을 용서해줘. 도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회장님. 2월 28일, 태석 회장이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82세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도준은 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회장님. 명호와 명진도 조문을 왔습니다. 두 사람은 도준 앞에 어색하게 섰습니다. 도준아, 우리. 도준은 두 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들, 다시 시작합시다. 3월 1일, 도준은 회장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구두 닦던 사진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꺼내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앞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성진그룹. 도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비굴하게 웃던 그 청년. 그때의 나를 잊지 않겠습니다. 도주는 다짐했습니다. 본관 로비엔 여전히 구두 닦기 의자가 있었습니다. 도주는 그 의자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저 의자가 제 시작이었으니까. 그는 매일 아침 그 의자를 보며 출근했습니다. 6월 1일, 성진그룹 주가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1년 전 폭락했던 주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거래처들이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제국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도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 이미 제가 원하던 걸 다 얻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10년간의 복수도, 권력 투쟁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제국을 지키는 일뿐이었습니다. 도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그는 혼자 본관을 나섰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형이 버린 그 구두였습니다. 이 구두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도주는 구두를 내려다보며 걸었습니다. 거리엔 퇴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주는 그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한 삶입니다. 왕좌 위의 평범한 사람.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신가요? 제가 해냈습니다. 10년간의 여정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집안 머슴 노릇하던 막내, 10년 뒤 형님들 무릎 꿇린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